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행심리상담센터에 상담 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의 070-4079-6875 전화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효과란 단어 아시죠? 모르는 분을 위해 잠시 설명하면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뜻하죠. 저는 이 단어를 사람의 변화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부부의 변화에는 나비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치료와 함께 변화를 추구하면 언젠가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단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빠르게 혹은 천천히 나타날 뿐이죠. 상담사들이 모여 상담 경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내담자 혹은 어떤 부부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큰 변화 없이 상담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큰 변화가 왔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사례들을 가끔씩 접합니다. 내담자가 어린이였든 청소년이었든 성인이었든 관계없이 상담 종료 후 내담자의 변화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내담자의 SNS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죠.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더욱 모니터링하기 쉽습니다. 임상 갔던 학교의 상담사 혹은 복지사와 연락이 될 경우 내담자였던 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상담 후 변화된 아동과 청소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야 아동이나 청소년이기에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물론 내담자가 아직 어린 나이이거나 성격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상담을 통한 변화는 성인에게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 외도 사건을 겪은 경우죠.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서로 예민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받더라도 자기 방어를 하거나 회피 혹은 도피 기제를 사용하는 등 상담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꾸준히 받는 부부들은 시간이 더디게 걸려서 그렇지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말하고 들으며 깨닫고 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상담 과정을 통해 이런 과정을 꾸준히 경험하면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도 따라오죠. 다만 이런 과정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딜 뿐이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조급증을 냅니다. 이왕 변화할 것 최대한 빠르게 변화하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있다 보니 작은 실망과 좌절에도 파국적 사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미 망했다든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섣부른 판단 속에 준비도 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이혼이죠. 준비된 이혼도 이혼 후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이혼의 후유증과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혼 후 억울함, 고독감,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술을 벗삼아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힘들어지면 자신에게 조금만 위로와 동정을 주는 사람에게 혹하여 새로운 동거 혹은 재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과는 전혼 관계의 반복이거나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맛보죠. 이는 당신의 성정과 성향 그리고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혼 후 커지는 욕망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외도의 상처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물지 않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병인 경우 가만히 두면 더 악화가 될 뿐이죠. 그렇다면 외도는 가벼운 병에 해당할까요? 생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중병에 해당할까요? 외도와 직면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굳이 병리적으로 따지면 외도는 가벼운 감기가 아니라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도 문제를 다룬다면 이는 병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죠.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일상을 회복하며 외도를 극복하는 삶을 이어가야 하죠.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외도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적 작업입니다. 이런 치료적 작업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하고 연약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짓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시간 누적과 함께 변화의 바람은 거대한 변화의 폭풍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거대한 폭풍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당신 부부의 변화도 작은 변화에서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외도와 직면한 부부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과 탐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담사와 함께 성찰, 분석, 탐색,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시간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의 시간입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은 외도 이야기만 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도가 촉발 요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상담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입니다. 비록 외도 사건 때문에 상담 현장에 나오지만 외도 관련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은 변화와 성숙을 위해 내담자와 상담사가 함께하는 시간이죠. 따라서 외도 행위자들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외도 관련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에 참여하면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상담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외도 관련 부부 상담과 외도 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외도 사건은 부부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외도 직면 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치료를 위한 상담, 변화를 위한 상담, 그리고 성숙을 위한 상담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비록 외도 행위를 하였거나 외도 피해를 보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이고 앞으로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죠. 부디 외도 직면 후 나비 효과를 맛보는 부부가 되세요. 이를 위해 여러분 주변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